인간공학의 역사적 배경. 인간공학을 공부하므로 역사적 배경은 꼭 알고 넘어가야겠죠. 세부 사항을 클릭하면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최초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선조들은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의 도구, 무기, 기구들을 고안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 최초로 관심을 갖고 인간공학이 시작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과학적 관리법의 원리를 발표한 테일러와 동작 연구와 공장 관리에 관해 연구한 길브레스 부부가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인간공학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인간공학 역사를 알아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고려한 디자인 개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82년에 대한인간공학회가 설립되어 학술적인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공학의 정의. 인간공학은 많은 학자들과 기관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의 학자인 자스트로제보스키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인간공학이란 말은 그리스의 단어인 에르곤과 노모스로부터 이 용어를 얻었습니다. 자스트로제보스키는 일 또는 작업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직업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매우 광범위한 함축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채피니스 A와 인간공학 전문가 인증위원회의 정의를 볼까요? 채피니스 A는 인간공학은 기계와 그 조작 및 환경 조건을 인간의 특성 및 능력과 한계에 잘 조화되도록 설계하는 수단을 연구하는 것으로 인간과 기계의 조화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학문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인간공학의 목표를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 효능을 높이고 건강, 안정, 만족과 같은 특정한 인간의 가치 기준을 유지하거나 높이고 인간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공학 전문가 인증위원회는 인간공학은 디자인과 관련하여 인간 능력, 인간 한계, 그리고 인간 특징에 관한 학문의 체계이며 인간공학적 디자인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공구, 기계, 시스템, 직무, 작업, 그리고 환경의 디자인에 있어서 이러한 학문의 체계에 대한 응용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오샤의 정의와 ISO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오샤의 경우에는 인간공학은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작업을 맞추어주는 과학이며 작업 디자인과 관련된 인간 특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이나 한계에 대한 학문의 체계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ISO는 인간공학은 건강, 안전, 복지, 작업 성과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작업, 시스템, 제품, 그리고 환경을 인간의 신체 또는 정신적 능력과 한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인간과학으로부터 지식을 생성, 통합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인간공학의 필요성. 인간공학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공학의 기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인간공학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젠 기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도 아셔야겠죠. 기업 적용에 따라 향상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해봅시다. 먼저 향상되는 부분을 볼까요? 인간공학을 기업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직무 만족도, 제품과 작업의 질, 기업 이미지, 노사 간의 신뢰,
선진 수준의 작업 환경과 작업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의 향상 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직률, 작업 손실 시간, 근로자 재해율, 산재 손실 비용, 안전 보건상의 문제, 제품 불량률 등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연구 절차 및 방법론. 인간공학은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며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실험실과 현장 연구. 조사 연구자가 특정한 연구 목적을 생각하고 있을 때 흔히는 그 연구를 어떤 상황에서 실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험실 환경에서도 가능하고 또는 실제 환경에서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실험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는데 변수의 관리, 사실성, 피실험자의 동기, 피실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험실 환경에 따라 실험 연구, 현장 연구, 모의 실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연구, 실험 연구, 평가 연구. 실험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어떤 요소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실험자가 조작하는 변수입니다. 조도, 소음, 조절 장치의 크기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한다면 조도, 소음, 조절 장치의 크기가 독립 변수에 해당합니다. 종속 변수는 이러한 독립 변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소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심박수를 측정한다면 독립 변수는 소음이고 심박수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표본 추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연구나 실험에서는 어떤 이론적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다룹니다. 연구의 성격에 따라 표본이 추출되는 모집단은 사람이나 이벤트, 나아가서는 사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에서 나오는 자료는 모집단에 관해서 외삽하거나 추정하는 기초가 되며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크기와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상관관계, 통계적 유의의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자료의 원래 수치에 의해서 구해지며 표본 분포의 3포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상관계수란 두 변수 사이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크기는 플러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통계적 유의란 그 결과가 우연히 발생했을 확률을 말합니다. 보통 관례로 5% 혹은 1% 수준을 통계적 유의 수준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루는 기준은 체계에 관련된 것과 인간의 특성에 관련된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체계 기준에 대한 설명과 그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체계 기준을 잘 보셨나요? 그럼 인간 특성에 맞춘 인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조사에 사용되는 기준에는 적절성, 무오염성, 신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볼까요? 적절성이란 기준이 의도된 목적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무오염성의 기준 척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준 척도의 신뢰성을 다루게 될 체계나 부품의 신뢰도 개념과는 달리 사용되는 척도의 신뢰성, 즉 반복성을 말합니다.